안녕하세요, 썰렘주의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을 아시나요? 넓은 땅에서 막연하게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를 일컫는 말인데요. 만약 서울이 아닌 베이징에서 장서방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더욱 넓어진 땅만큼이나 사람을 찾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일까요? 유독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참 많이도 일어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중국의 유아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장추이. 당시 나이는 42로 조선소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는 인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11살 연하의 내연녀가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천치양. 그녀 역시도 혼인한 상태였지만 6개월 만에 별거를 하면서 조선소에서 만난 장씨와 눈이 맞으며 그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씨는 장씨를 만날 때의 당시부터 임신 상태였는데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했던 그녀는 조선소와 건설 현장 등을 다니며 여러 남성들과 동거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천씨는 아이를 원치 않고 낙태를 계획하지만 술, 담배와 도박을 즐기던 장씨에게 수술 비용은 아깝기만 했습니다. 수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씨는 자연 낙태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본 그는 천씨에게 아기를 팔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수술 비용을 아끼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장씨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스스로 감탄을 하며 천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득에 이기지 못한 천씨는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사내아이. 하지만 그들은 아기에게 묻은 피만 대충 닦아내고는 그대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올라온 중고매매 사이트의 새 글. 아기 필요한 사람, 아기 팝니다.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는 두 사람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아기의 몸값으로 25,000위안, 한화로 약 425만원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씨와 천씨는 아기를 떠나보내고 받은 25,000위안을 노름과 유흥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아기는 고작 그 정도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로부터 2년 후 장씨와 천씨 사이엔 귀여운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노름판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맙니다. 또다시 돈이 필요해진 두 사람의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아기를 팔자.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었던 두 사람. 이번에는 천씨도 고민 없이 장씨의 계획을 승낙하게 됩니다. 이번엔 분명 장씨의 피가 섞인 자신의 딸임에도 그는 핏줄에 대한 연민조차 느끼지 않고 또다시 중고매매 사이트에 딸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들의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14,000위안, 한화로 약 237만원이라는 금액에 팔려가게 됩니다. 장씨 그리고 천씨, 이 두 사람의 양심은 고작 237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들은 세 번째 아동매매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일까요? 이번엔 장씨가 올린 중고매매 사이트의 글을 본 누군가의 신고로 드디어 두 사람의 만행은 끝이 나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신매매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판매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파렴치한 여성의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했던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인신매매를 하던 중국의 한 범죄 네트워크 사이트에서는 연간 1억 500만 달러, 한화로 약 1254억 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7월 2일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전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이 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최악의 국가라는 의미죠.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썰, 중국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흰 또 다른 설레는 썰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